나는 김영수, 올해 70이다. 평생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며 살아왔다. 이제는 손자 준호 하나만이 내 삶의 전부다. 오늘도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늦는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다. 혹시나 해서 골목 쪽을 둘러봤다. 그때였다. 제발 그만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 목소리다. 가슴이 쿵 떨어졌다. 급히 모퉁이를 돌아서니 3명의 아이들이 준호를 에워싸고 있었다. 가장 덩치 큰 놈이 준호 가방을 빼앗아 흔들고 있다. 야 김준호, 너 어제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준호 목소리가 떨린다. 내 다리도 덩달아 후들거린다. 거짓말하지 마. 현우가 다 봤다고 했어. 민석이라는 놈이 준호 어깨를 밀쳤다. 준호가 뒤로 휘청한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당장 뛰어가고 싶다. 하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는다. 70살 늙은이가 애들한테 가서 뭘 한다는 거냐? 오히려 준호만 더 창피해할 것이다. 다음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석이 가방을 팽 던져준다. 준호는 가방을 주워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쪽으로 걸어온다. 나는 재빨리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다. 70살 할아버지가 손자 몰래 숨었다. 잠시 후 준호가 들어온다. 얼굴이 새빨갛다. 눈가가 젖어 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아, 볼펜 하나 사려고. 말이 나오면서 가슴이 아프다. 거짓말이다. 준호 상처받은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집으로 오는 길은 지옥이다. 준호는 한마디도 안 한다.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데 저녁 식탁에서 딸 선이가 묻는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별일 없다. 준호도 밥을 거의 안 먹는다. 젓가락으로 밥알만 굴리고 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빌던 모습. 민석이라는 놈이 어깨를 미는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있던 내 모습. 가슴이 메어진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70살 늙은이가. 평생 남 눈치나 보며 살아온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젊었을 때도 그랬다. 공장에서 반장한테 구박받을 때도 참기만 했다. 동료가 부당한 대우받을 때도 모른 척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당하면서만. 그런데 이제는 내 손자까지.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3시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컴퓨터를 켠다. 인터넷 검색창에 글자를 친다. 아이 괴롭힘 대처법. 여러 글이 나온다. 하지만 다 뻔한 소리다. 준호가 더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고 써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검색어를 쳤다. 유도 배우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화면에 여러 사이트가 나온다. 클릭해서 들어가니 하얀 도복 입은 사람들이 기술을 쓰는 동영상이 나온다.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써있다. 우리 동네 유도장. 검색하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태수관이라는 곳이 있다. 새벽 5시까지 그 사이트를 뒤져봤다. 아침이 됐다. 선이가 출근하고 준호가 학교에 간 후 나는 결심을 굳혔다. 거울 앞에 선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투성이 얼굴, 성긴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다르다. 오랜만에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준호를 지키고 싶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싶다. 태수관 앞에 섰다. 가슴이 뛴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도복 입은 아이들이 보인다. 모두 준호 또래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땀 냄새와 매트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하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린다. 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온다. 가슴에 박태수라고 써진 명찰이 달려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유도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태수가 눈을 깜빡한다. 아이들이 웅성거린다. 어르신, 혹시 손자분이 다니실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어르신, 유도는 생각보다 격한 운동입니다. 괜찮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박태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일단 견학부터 해보시죠. 수업료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비싸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내일 저녁 6시에 오세요. 도복을 입어보라고 한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70살 노인이 하얀 도복을 입고 서 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는다. 집에 돌아와서 선희에게 말한다. 나 내일부터 유도 학원 다닌다. 선희가 국을 뜨다가 그릇을 놓친다. 네? 아빠, 갑자기 왜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빠 나이에 무슨 유도예요? 다음 날 저녁 도장에 간다. 첫 수업은 기본기야. 낙법부터 배운다. 생각보다 어렵다. 팔을 이렇게 치면서 옆으로 굴러주세요. 박태수가 시범을 보여준다. 따라 해본다. 몸이 뻣뻣하다. 관절마다 삐걱거린다. 처음 넘어졌을 때 온몸이 아프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온다. 하지만 일어난다. 다시 시도한다.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본다. 할아버지 화이팅! 마음이 따뜻해진다. 1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숨이 가쁘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낙법이 자연스러워진다. 기본 자세도 익힌다. 아이들도 점차 친해진다. 한 달이 지났다. 내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 박태수가 개인 지도를 해주기 시작했다. 어르신, 너무 경직돼 있어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도복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든다. 준호가 서 있다. 준호야? 할아버지 왜 거기서 나와요? 그게 뭐예요? 들킨 것 같아서 당황한다. 아, 그냥 구경하러 갔다 온 거야? 설마 정말 유도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응, 한 달 전부터 다니고 있어. 준호 표정이 복잡하게 변한다.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너 놀릴까봐. 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준호가 선희에게 말한다. 엄마, 할아버지 진짜 유도 배우고 계세요. 며칠 후 도장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다. 수업 시작 전에 낯선 아이가 들어왔다. 관장님, 저도 유도 배우고 싶어요. 그 아이가 나를 발견한다. 어? 할아버지도 유도해요? 응, 나도 배우고 있어. 저는 민석이에요. 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준호를 괴롭히던 바로 그 아이다. 그날 밤 준호가 내 방에 온다. 할아버지, 저도 배워볼까요? 깜짝 놀란다. 준호가 먼저 유도를 하고 싶다고 하다니. 정말? 네, 할아버지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이 뭉클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준호가 민석과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준호가 도장에 등록했다. 박태수도 반겼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유도를 배운다니 신기하다고 했다. 첫 수업날 준호는 긴장한 모습이다. 수업이 시작됐다. 준호는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좋다. 낙법도 금세 익히고 기본 자세도 빨리 배운다. 와, 준호 잘하네. 다른 아이들이 칭찬해준다. 준호 얼굴이 조금씩 밝아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민석이 준호를 알아본 것이다. 어? 김준호? 준호가 얼굴을 하얗게 질린다. 몸이 경직된다. 너 우리 학교 다니는 애 아니야? 민석 목소리에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연습해보자. 박태수가 말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준호와 민석이 한 팀이 된다. 연습이 시작된다. 민석이 준호에게 기술을 건다. 너무 강하게 한다. 준호가 매트에 세게 떨어진다. 아야? 준호가 신음을 낸다. 어? 미안, 실수야. 민석이 사과하지만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없다. 연습은 계속된다. 민석은 계속해서 준호에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기술을 건다. 준호는 계속 당하기만 한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탈의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들어가 보니 혼자 앉아서 울고 있다. 준호야? 할아버지. 준호가 내 품으로 뛰어온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다. 할아버지, 저 그만둘래요? 왜? 무서워요. 민석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고개를 끄덕인다. 학교에서도 저를 괴롭혀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내가 도장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집에 와서 선희에게 말한다. 준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 회의를 했다. 학교에 신고해야 해요. 선희가 말한다. 엄마, 그러면 더 심해져요. 준호가 울면서 말한다. 모두 답이 없다. 며칠 후 다시 도장에 간다. 준호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민석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준호 어디 갔어요? 몸이 아파서 못 왔어. 아, 그래요? 그런데 준호 되게 약해요. 민석 말에 화가 치민다. 할아버지는 왜 유도 배워요? 나이도 많으신데. 내 나이가 문제냐?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 준호가 나온다.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민석이가 또 괴롭혔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도 유도 못한다고. 늙어서 쓸모없다고. 가슴이 끓어오른다. 할아버지, 정말 유도 잘해요? 글쎄, 아직 잘하지는 못해. 그럼 민석이 말이 맞는 거네요. 준호 말에 할 말이 없다. 실제로 나는 아직 약하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본다.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도장에 일찍 간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연습한다.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박태수가 들어온다. 어르신, 벌써 오셨네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대단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늘 거예요. 유도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술은 나중에 따라와요. 그 말에 희망이 생긴다. 오후 수업 시간이 됐다. 민석이 들어온다. 그리고 뒤따라 준호도 들어온다. 깜짝 놀란다. 준호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준호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진다. 민석이 준호를 본다.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 김준호 또 왔네. 수업이 시작된다. 이번에도 준호와 민석이 짝이 된다.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준호가 말한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다. 기술을 건다. 서툴지만 나름대로 한다. 민석이 넘어진다. 준호 좀 늘었네? 다른 아이가 말한다. 준호 얼굴에 자신감이 스친다. 그런데 민석 표정이 험악해진다. 이번엔 내 차례야. 민석이 준호에게 기술을 건다. 이번에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 준호가 매트에 세게 떨어진다. 준호가 소리를 지른다. 팔을 잡고 있다. 나는 참을 수 없다. 일어서서 다가간다. 내 목소리가 도장에 울린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쳐다본다.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본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세게 하냐? 저는 그냥 친구가 다치게 하는 게 그냥이냐? 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박태수가 다가온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다. 이 아이가 고의로 그러고 있어요. 민석이 펄쩍 뛴다. 아니에요. 저 그냥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목소리가 더 커진다. 너 우리 준호 학교에서도 괴롭히고 있지? 민석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만해.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해진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온다. 선이다. 그리고 민석 아버지도 온다. 어르신, 우리 아이에게 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가 고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의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다. 긴장된 대화가 이어진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온다. 민석이 들어와서 상황을 본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다. 죄송해요. 준호한테 심하게 했어요. 왜? 그냥 약해 보여서. 솔직한 대답이다. 민석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쉰다. 미안합니다. 민석 아버지가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 민석아, 준호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준호야,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준호가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민석과 눈을 마주친다. 괜찮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걸. 준호가 보여준 용기. 그것이 진짜 유도의 정신이었다. 한 달 후, 도장에서 작은 대회를 연다.
학부모들도 참관하는 시범 경기다. 준호가 나에게 묻는다. 할아버지도 나가세요. 할아버지가? 아이들 대회에? 어른부도 있어요. 박태수가 웃으며 다가온다. 어르신, 그동안 많이 늘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유도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시험해보는 거죠. 박태수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럼 해볼까요? 대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온다. 먼저 아이들 경기가 시작된다. 준호도 나간다.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술을 건다. 상대가 넘어진다. 한 점. 경기는 준호의 승리로 끝난다. 처음으로 이긴 경기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이제 내 차례다. 상대는 50대 중반의 남자다. 매트에 올라서니 떨린다. 관중석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다. 할아버지 화이팅! 준호가 소리친다. 경기가 시작된다. 상대가 먼저 나선다. 나는 차분히 기다린다. 상대가 기술을 걸어온다. 나는 몸을 낮춘다. 균형이 무너진 상대에게 발목 걸기를 시도한다. 서툴지만 제대로 들어간다. 상대가 넘어진다. 한 점. 관중석이 들썩인다.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는다. 상대가 다시 덤벼든다. 나는 밀리기 시작한다. 체력이 부족하다. 상대가 큰 기술을 걸어온다. 그 순간 준호 목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기를 시도한다. 유도의 기본 원리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성공한다. 상대가 크게 넘어진다. 한 점. 김영수 어르신 승리. 심판이 내 손을 들어 올린다. 관중석이 뒤집어진다. 할아버지. 준호가 매트로 뛰어온다. 그리고 내게 안긴다. 정말 멋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다. 70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승리의 기쁨이다. 6개월이 지났다. 도장은 내게 제2의 집이 되었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민석과도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와서 말한다. 할아버지, 오늘 민석이가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애들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짜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유도의 참정신이었다. 몇 달 후 지역 신문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온다. 70살에 유도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손자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잠깐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도장에 문의가 많이 온다. 나이 든 분들이 유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 박태수가 어르신반을 새로 만든다. 나는 보조 지도자가 된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포기하려 했던.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넨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피어난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도장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왜? 저를 지켜주려고 유도 배우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야.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준호 말에 웃음이 난다. 너는 벌써 나보다 강해졌어. 몸은 제가 더 강할지 몰라도 마음은 할아버지가 더 강해요. 가슴이 따뜻해진다. 우리 둘 다 강해진 거야? 네, 맞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한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무력한 노인이었다. 손자가 괴롭힘 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이는 여전히 70이지만 마음은 20살 같다. 더 중요한 건 준호가 변했다는 것이다.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아이로 성장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는 용기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오늘도 도장에 간다. 71살의 유도가 12살의 손자와 함께
매트 위에서 마주 앉아 인사한다. 할아버지. 준호야. 서로를 향해 정중히 고개 숙인다. 오늘도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려요. 일어서서 연습을 시작한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스승과 제자가, 동료로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말한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같이 유도해요. 물론이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석양이 지는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다. 유도를 시작한 건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나를 구원한 건 준호였다는 것. 손자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70살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도장벽에 걸린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유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나는 유도를 통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한 마음이 준호에게도 전해졌다. 이것이 진정한 유도의 힘이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할아버지의 유도 도장.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꿈을 키워나간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을,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강함을.